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입니다. 대표님, 오늘은 교육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예. 최근에 누가 창의력을 죽이는가라는 책을 읽었는데 이제 MFK에서 같이 독서 모임으로 진행을 했는데 대표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미래에 나가야 될 교육의 방향에 그런 영향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서 사실 좀 굉장히 좀 놀랐거든요. 음, 그래서 되게 흥미롭게 읽으면서 PCM이 정말 우리가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근데 그 책이 사실은 성인들을 위해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음. 공교육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를 하신 그런 학자분께서 쓰신 책이고 이런 방향으로 교육에 나가야 된다는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해 준 책이었는데 굉장히 좀 공감이 되면서 좀 궁금한 내용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고 싶고, 얼마 전에 이제 그 대표님 공유해주신 영상, 메가스터디 손주은 회장이 우리나라 구조상, 이제 우리나라 인구 구조상, 앞으로 우리나라에는 되게 어렵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해외로 나가라라는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도 사실은 사교육에 지금 21년째 종사를 하고 있으면서 이게 사교육에 대한 열기가 정말 근데 이게 투자 대비 어떤 효과를 생각했을 때 이렇게까지 사교육 열기가 과열될 이유는 없거든요. 네. 근데 그게 정도가 좀 심하다는 걸 저도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사람이고, 저도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 다이어트를 시켜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그러니까 목적 없이 지출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어느 순간 이런 우리나라의 사교육에 대한 거품이 한순간에 그냥 무너질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 이제 중, 고등학교 교육이 너무 시험 위주의 교육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성인이 됐을 때 정말 제대로 삶에 도움되는 거는 교육받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학교 교육에서 진짜 다뤄야 할 것들이 어떤 것들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학교의 문제는, 어, 저는 돈을 안 다루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학교에서 월급 받아서 음,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들 보면 선생님들이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들 공교육이든 뭐 사교육이든 저는 다 돈을 가장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자본주의에서 가장 굴러가는 데서 중요한데 돈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돈에 대해서 이해한 사람이 이렇게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어요. 심지어 제가 봤을 때 학교 교장들도 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학교 선생님뿐만 아니라. 예. 그러니까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 사실 제일 쇠뇌되기 쉽거든요. 저도 제가 이렇게 괴짜가 되고 이렇게 엑스맨이 된 이유도, 변종이 된 이유도 20대에 제가 정말 이렇게 부자들한테 세뇌당하지 않았다면, 지금 저를 다시 뭔가 책을 읽어서 뭔가 재테크해서 뭔가 영업을 해서 뭔가 이렇게 할 때, 좀 더 그 단순함의 힘이 없을 것 같고, 좀 더 속도가 느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나이가 드신 분들이 특히 영업에서 뭔가 성과를 이뤄냈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음, 예. 그러니까 그 어떤 계기가 없으면 보통 그런 성공을 이뤄내기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 학교 교육을 보면 대부분 그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가지고 훈련을 시키고자 하는데 저는 음, 개인적으로 남들하고 경쟁하고 시험 보고 테스트 뒤에 이제 나오는 어떤 그 결과값을 통해서 뭔가 서로 어떤 만족도를 가지고 난 그런 문화도 중요한데 더 음, 중요한 문화는 이제 어 서로의 어떤 협력하는 문화라고 할까요? 왜냐면 음, 학교에서는 내가 그 시험 볼 때 옆에 거를 보면서 서로 답안지를 찾아가지고 시험을 잘 보면 그건 컨닝이라고 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건 절대 하면 안 되는 건데 어, 학교에서는 오직 가르쳐 주는 게 혼자서 이제 컨닝하면 안 되고 이 경쟁 구조로 이제 가져가는 게 하는 게 저는 학교의 어떤 문제 중에 일부라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어, 제가 지금 방금 얘기한 진짜 학교의 문제는 저는 동교육을 안 시킨다. 자, 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동교육을 안 시키면 우리는 누구한테 음, 레버리지 당해요. 그렇죠. 내가 레버리지를 하려면 나는 돈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음, 돈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알아야 돼요. 근데 봐봐요. 돈이라고 시스템이 이게 어떻게 연결되냐면 봐봐요. 하나는 돈이고 하나는 현금 흐름이에요. 하나는 현금이고 하나는 현금 흐름이에요. 음, 현금은
음, 돈의 일부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레버리지 당할 수 있는 카테고리고요. 현금 음, 흐름은 음, 시스템을 배우는 거예요. 음, 예. 그러니까 돈을 이해하려면 두 가지 다 이해해야 돼요. 음, 돈도 이해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현금도 이해해야 되지만 현금 흐름을 이해해야 돼요. 근데 돈은 음, 진짜 부는 어디에 있냐? 현금 흐름에 있거든요. 저희 멘토 맞아요. 그랜 카돈도 늘 얘기하는 게 음, 현금과 현금 흐름, 현금, cash is king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말이 틀렸다. 이미 얘기를 하는 거예요. cash is 네. king이 아니라 cash flow is king이라는 거예요. 현금 흐름이 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 요즘에 뭐 어떤 영상 같은 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기 롤스로이스라든가 이런 외제차 되게 비싼 차들 있잖아요. 막 5억씩, 6억씩 하는 차들. 맞아요. 그런 차에 타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이런 차를 사지 말라, 구매하지 말라. 심지어 이런 차를 구매했을 때 너하고 어울리지도 않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차를 사지 말라는 얘기를 하면서 거기다 플러스 만약 살 것 같으면, 만약 나처럼 이거 살 것 같으면 부동산에서 현금 흐름이 들어오는 그 월세를 가지고 사라. 이 얘기를 음, 하더라고요. 심지어 그 렌트 월세가 가능한. 1년치의 월세가 아니라 일주일치 월세를 가지고 이 차를 구매하고 리스할 수 있다면 그러면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사람들은 보통 이제 현금을 어느 정도 이렇게 내가 만들면 어때요? 뭔가를 어때? 샤넬백이라든가 이런 구찌라든가 이런 것들 맞아요. 살려고 하거든요. 뭐 좋은 그거요. 외제차라든가. 예. 근데 그게 우선순위 아니라 첫 음, 번째는 현금 흐름을 이해하고 그 현금 흐름이 음, 가장 부자들이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럼 내 입장에서 현금 흐름이 아직 없다면 현금 흐름이 뭔지도 모른다면 현금 흐름을 알려고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내 어, 자신한테 투자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학교에서는 이걸 안 가르쳐 주는 거죠. 학교에서는 현금 맞아요. 흐름이 뭐고 현금이 뭐고 그러니까 뭔가를 구매하더라도 현금 흐름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구매해야 되는지 아니면 단순히 내가 그 학교에서 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월급을 받아가지고 옷도 사겠죠. 음, 월급을 받아가지고 학교 음, 선생님도 내가 봤을 때 뭐 샤넬백 같은 거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샀나? 학교 선생님들 그걸 어떻게 샀냐를 봤을 때 학교 선생님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학생들 가르치는데 재밌는 그걸 가르침으로 인해서 뭘 받아요? 월급을 받아요. 월급을 아껴가지고 아마 내가 봤을 때 그 구찌 상품이든 뭐 이런 어떤 멋진 어떤 그런 어떤 그 외제차든 어떤 이런 걸 저는 구매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음, 자체가 그 자체의 현금 음, 흐름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자 봐봐요. 제가 음, 지금 얘기한 거 부동산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자동차도 실제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어요. 리스 회사들은 그 현금 흐름을 가지고 또 돈을 번단 말이에요. 학교 맞아요. 선생님은 리스 회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학교 선생님은 렌트 회사가 아니란 말. 학교 선생님은 돈을 어떻게 벌어요? 학교에서 월급 주는 걸 가지고 돈을 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돈 벌어가지고 학생들한테 가르치긴 하는데 자기도 음, 현금에 대해서 자기도 자기도 경제에 대해서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이 음, 학생들한테 뭘 가르쳐 주겠냐 이거죠. 물론 맞아요. 물론 뭐 영어를 잘하면 영어를 가르쳐 줄 수 있어. 수학을 잘하면 수학을 가르쳐 줄 수 있어. 그건 뭘 가르쳐 주는 거랑 똑같냐면 약간 돈의 일부만 가르쳐 준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돈 벌기 위해서 너 직업 얻기 위해서 너 영어를 잘하면 좋아. 너 수학 잘하면 좋아. 그러면 너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어. 그냥 하나의 일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우리가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일부를 배울 거냐? 음, 아니면 시스템 전체를 배울 거냐? 음, 내가 일부를 배워도 내가 행복할 것 같다. 그럼 일부를 배우세요. 예. 근데 음, 나는 절대 선생님이 받는 월급 정도로 나는 앞으로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아. 나는 선생님 받는 월급 이상으로 10배, 20배, 100배로 나는 벌고 싶고 난 자유롭게 살고 싶고 내가 언제 음, 학교에 가고 싶지 않으면 학교에 안 가고 어? 교장 선생님 나 뭐라 해도 나는 상관없을 정도로 그렇게 자유인이 될 정도로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내가 뭔가 아침에 일어나고 싶지 않으면 일어나고 싶지 않고, 내가 일주일 동안 하루만 일하면 하루만 일하고 싶고, 그런 자유인이 돼요. 심지어 내 고객들 중에서도 내가 원하지 않은 고객은 꺼져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 자유인이 되고 싶다면 음, 현금 흐름을 배워야 되는 거죠. 음, 근데 만약에 내가 그냥, 이 자본주의에서 누구 밑에서 일하는 것도 상관없고, 심지어
어느 정도 자유를 이제 내가 이제 없어도 괜찮다. 그런 사람도 없겠지만 그냥 저는 일단 그냥 일부를 배울 거냐 아니면 전체를 배울 거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걸 학교에서 이걸 가르쳐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왜냐면 이게 학교의 가장 근본적인 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학교의 목적은 좋은 고등학교 가게 만들고 좋은 대학교 가게 만드는 게 학교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학교의 목적에 대한 그 뭐라고 하지 이거를? 그 명확성, 예. 학교의 명확성을 이해하면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거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 맞아요. 인생에서 진짜 원하는 거. 아마 근데 이거는 뭐 원장님 되셔봐서 알겠지만 지금도 원장님이셔 봐서 알겠지만 학교에서 뭔가 그 가르쳐 주는 내용을 가지고 아이들은 또 순수해서 그걸 믿고 있잖아요. 주변에 월 1,000만 원 버는 사람도 없는데 뭔가 학교 교육을 음, 그대로 받으면 내가 언젠가 월 1,000만 원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어떤 막연한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또 학생들이 아니에요? 되게 순진하잖아요. 예. 그런 거라고 맞아요. 생각해요. 되게 안타까운 게 물어봐요. 수업하면서 저도 이제 경제 독서처럼 수업 같은 거 아이들하고 하니까 얼마 벌고 싶냐고 하면 애들 벌고 싶다는 수준이 되게 고만고만해요. 정말 정말 딱 사회생활에서 월급쟁이 수준의 그 정도 소득이 가장 많고 또 이제 경제 수업을 하고 나니까 아이들이 갑자기 이제부터 월 1,000만 원을 자기들이 벌겠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벌 거야? 뭐해서 벌 건데?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답은 없고 주변에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있어? 다 없대요. 그러니까 본 적도 없고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도 모르고 누가 맞아요. 알려줄 수 있는 사람도 없는데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렇게 또 꿈을 갖게 되면 뜬구름 잡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사실 저도 너무 안타깝다고 느끼는 건데 요즘 아이들이 대학 진학률이 너무 높아요. 거의 모든 아이들이 그냥 공부를 잘하고 공부를 못하고 좋아하고 안 하고랑 상관없이 모두가 다 대학을 가는데 학위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학위만으로는 좋은 직업을 구할 수 맞아요. 없다라는 내용이 책에 나와요. 근데 저도 대학원 졸업해서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 회사 들어가서 저 풀 붙였어요. 대학원 졸업 이게 뭐냐면 비용 처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팀 내 직원들이 이제 누구나 근데 처음 들어오면 그거가 가장 마지막 입사자가 그걸 하는데 대학원 졸업했고 제가 경력자로 입사했지만 상관없이 가자마자 그걸 시키더라고요. 풀칠해서 1억 원 가까운 영수증을 제가 붙이고 나니까 나는 여기,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그러니까 학력 대비 너무 그렇게까지 안 배워도 되는 일을 사람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학력만으로 이제 이 사람이 어떤 그 우수한 차별점을 가진 인재가 될 수 없는데 아직까지 이 부모 세대의 성공을 아이들이 그대로 믿고 있어요. 좋은 대학을 나오면 좋은 회사에 가서 부자가 되겠지. 근데 대기업 다닌다고 부자 아니거든요. 그냥 네. 넉넉하게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이제 이런 돈과 사람에 대해서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데 어떻게 그러면 아이들이나 아니면 이제 20대 뭐 이런 분들께서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스스로 배워서 경쟁력 있는 인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께서는. 일단 방금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학교 교육을 통해서 받는 건 기술적인 부분들인데 그 기술적인 부분들이 생각보다 유효기간이 쉽게 지난다. 이거 포인트잖아요. 기술적인 거를 우리가 저기 박사까지 나왔는데 그 유효기간이 네. 생각보다 되게 짧은 거예요. 우리 인생 전체를 봤을 때 우리가 앞으로 100년을 살아야 되는데 그걸 10년, 어떤 사람들 10년이 뭐예요? 음, 10년, 20년을 배우고 나왔어요. 근데 거의 인생의 거의 20, 30%는 거의 학교 교육에서 썼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20, 30% 학교 교육 쓰면 그거를 뒤에서 적어도 70%는 어때요? 그 학교 교육을 통해서 뭔가 이게 연결돼야 되는데 그 70%가 연결이 안 돼요. 심지어 20, 30% 썼던 게 전체 인생에 봤을 때 그걸 전체 1%밖에 못 쓰고 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전체 인생 음, 100년이라면 1%가 뭐예요? 1년, 2년밖에 못 쓴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걸 얘기하는 게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학교 교육에 대해서 분명 장점도 있지만 제가 지금 자꾸 뭔가 단점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저는 이게 근거예요. 봐봐요. 어, 학교 교육을 통해서 배우고 나오신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행복하지 않아요. 음,
우리가 원하는 건 학교 교육도 아니고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저는 행복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행복하지 않으면 돈도 못 벌고 에너지도 떨어지고 암이 걸리고 건강하지 않고 관계도 네. 엉망이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가장 빨리 죽어요. 영혼이 먼저 죽든 살아있는 게 살아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학교가 이걸 책임져줘야 학교가 왔을 때 당신을 행복하게 주겠다고 학교에서 이렇게, 그러면 이 사이비 종교 같지 않아요? 학교에서 그런 얘기를 못 하죠. 맞아요. 근데 우리가 학교 가는 이유에 대한 그 근본적인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행복을 위해서 그 중에 일부 기술을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왜? 경제 활동은 해야 되니까. 근데 학교 교육에서 가르쳐 주는 그 기술들이 우리가 경제 활동하는 데 있어서 그게 전부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게 정말 필요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제 졸업장을 보면 고등생이에요. 고등학교 졸업장이란 말이에요. 저는 멜버른에 가 있어도 학교에서 가운데 중퇴했어요. 왜냐면 저는 그 머리가 아닌 거예요. 저는 창의력이 좀 더 예술 쪽에 더 이제 뛰어났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안무도 짜고 음악에 맞춰가지고 나름 내가 원래 댄서다. 사람들이 제가 댄서라면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제가 원래 댄서였어요. 그 사진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가 말을 특별히 잘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통합해서 내가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 사람들 나를 한 명 한 명씩 찾아오고 모이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 해결하는 사람인데, 근데 재밌는 거 봐봐요. 학교에서 우리의 창의력을 오히려 만드냐 아니면 죽이냐. 나는 죽인다고 생각해요. 내가 가장 후회되는 건 언제인지 알아요? 고등학교. 음. 고등학교 시절에 내가 여드름도 제일 많이 났고요. 고등학교 시절에 내가 가장 나답지 않은 시간을 보냈어요. 중학교 시절에는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심지어 난 중학교 때부터 어떤 그 양아치 같은 형들하고 다니면서 그 막 그 클럽도 다니고 이제 나이트도 다니고, 그때 우리 중국에서 러시아 그 분들이 이제 그 여기 그 브라자하고 이제 팬티만 입고 위에서 이래 뭐 예전 머리만 흔들었어요. 나 그런데 처음 가봤어요. 예. 그런 세상을 차라리 먼저 보는 게 더 낫지 않, 물론 미성년자 그러면 안 되겠죠. 그거 불법이에요. 그렇지만 나름 뭐 그 14살 되는 나이에 양복을 차려입고 나름 양아치 짓을 나도 했단 말이에요. 나는 그때 그게 나한테 더 창의력을 줬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근데 재밌는 거 그거 알아요?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그러고 다녔잖아요. 그 다음 중학교 2학년 때는 게임에 또 빠졌거든요. 근데 중학교 2학년까지는 계속 이제 그러니까 학교를 잘 안 다녔어요, 저는. 게임만 빠지 오. 학교는 나한테는 자는 장소였어요. 예. 잠자는 장소. 그리고 학교 거의 이제 점심 먹고 첫 번째 시간이 끝나면 난 또 가방 메고 또 나가거든요. 예. 그리고 다 이제 끝났는데. 예.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봐봐요. 외부에서 나는 노래방만 가면 있잖아요. 여자들한테 인기 되게 많은 거예요. 노래방만 가. 근데 내가 노래 잘해서 인기 많은 게 아니야. 그때 러시아 분들이 그 춤췄던 거 있죠. 그걸 따라 네. 해가지고 나도 있잖아요. 그 일반 애들이 절대 그런 안무가 나오지 않는데 내가 머리를 그렇게 잘 흔들고 몸을 잘 흔들었기 때문에 여자들 다 반하는 거예요. 난 노래방 가서 우리가 그 무슨 디스코 음악 있어요. 거기 몇 번 누르면 그 네. 0097 뭐 어쨌든 그런 게 있어. 그걸 누르면 다 킬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그리고 어. 학교 동창들도 있잖아요. 그 이제 어쨌든 뭐 노래방 같이 가면 다 그냥 앉아서 봐요. 예. 몇몇만 그냥 좀 사회에서 노는 애들끼리만 이제 나가서 이제 춤도 추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런 인기를 얻는 게 자존감이 아니에요. 이게 자신감을 얻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장거리 하는 것도 잘해야 되고, 그리고 뭐 이런 학교에서 또 퍼포먼스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난 이런 이벤트가 우리한테 창의력을 발휘하는 거야. 학교에서 그게 나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지금까지 내가 돌이켜보면 학교에서 그 사람 나의 관중 역할을 했던 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내가 주인공 같은 느낌 들었을 때. 그래서 학교에 갔을 때 학교 공부보다는 뭔가 체육을 더 잘한다거나 예술적인 걸 더 잘한다거나 여자들한테 특별하게 인기가 있다거나, 그러니까 학교 생태계 안에서도 나는 중요한 것만 했는데 고등학교 가가지고 어때요? 이 중요한 거를 모두 다 내려놓고 뭘 했어요? 공부하셨죠? 공부만 했어요. 어. 그래서 사람이 와, 이게 내 중력으로 인해서 내 얼굴이 싹 다 처진 느낌이었어요. 내 모든 게. 진짜요. 예.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그래서 학교 교육 기술 이런 부분들이 사실 한계 효용이 있고 기술적으로 이게 유효기간이 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소통 기술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소통 기술, 말로 소통 기술 하는데 그놈의 소통 기술 어떻게 그래서 이제 집중할 거냐? 저는 단순히 말만 배워가지고 말이 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존감을 늘려야 말도 느려져요. 내가 음, 말하는 게 어때서? 이런 어떤 배짱이 있어야 돼. 내가 말한 게 뭐 어때? 나 오늘 말을 잘하는데 뭐. 음, 이런 게 있어야 돼요. 말을 실제로 못하는데 말 잘하는데 나는? 이게 있어야 음, 돼요. 그래야 이렇게 하다 보면 아,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배운단 말이에요. 말빨을 키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배짱 있고 자존감에 대한 부분들은 근데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한데 제가 방금도 얘기했듯이 학교 교육이 나를 여자들한테 인기 있게 만든 게 아니에요. 러시아 여자들한테 러시아 여자들은 클럽에 갔을 때 걔네들의 안무를 보고 나를 어때요? 따라하게 만들 그게 나한테 기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음악이 나오면 그 러시아 여자들이 움직였던 그 모습으로 나도 움직여봤던 거예요. 그 나한테 맞는 어떤 그런 기술을 그렇게 얻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하고 나니까 여자들 날 좋아하네. 물론 내가 그때 음, 중학교 때 물론 얼굴도 잘생겼었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미남이었어요. 예, 더 이제 그래. 그것도 있었지만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제가 지금 봐봐요. 자뻑하는 것도 난 그때 자뻑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땅을 보고 다녔고 바람이 좀만 불면 앞이마가 이렇게 흔들어지면 안 되니까 항상 앞이마를 가리고 다녔고 그랬던 친구였어요. 근데 제가 이런 음, 자뻑도 하잖아요. 이 자뻑을 왜 이렇게 자뻑할까요? 이것 또한 제가 지금 쌓아온 것들이 진짜 기술은 학교 기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웠던 기술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더, 그 안에서도 어때요? 약간 이단아처럼 음, 자꾸 어때요? 밖에 나가 막 이제 학교 다 공부하고 그 안에 틀 안에 갇혀져야 되는데 몰래 이게 내가 담벽을 넘으면서 그 위에 전기가 있는 줄 모르고 담벽을 좀 넘는데 높진 않았어요. 위에 딱 올렸는데 전기가 띠 해가지고 그대로 툭 떨어졌던 기억도 있거든요. 다행히 담벽이 높지 어, 않았어요. 뒤에 그래도 가방을 맸기 때문에 뒤로 가방에 이제 먼저 어, 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 다 있는데 그런 경험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재미잖아요. 누군가 입장에서는. 이게 다 네, 스토리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지루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루한 그쵸. 스토리를 가지고 다, 있는 배경에서 말빨 맞는다고 그게 말빨이 늘려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그때 경험했던 걸 누군가는 30대 경험에 하고 40대 절대적인 이 경험을 해야 돼. 내가 봤을 때. 네. 그래서 음, 학교 교육은 내가 봤을 때 유효 기간이 쉽게 지나고 음, 제가 지금 그 가졌던 이런 스토리와 이런 경험들은 유효기간이 안 지나요, 음, 잘. 전 지금도 이걸 써먹고 음, 있잖아요. 지금 컨텐츠를 보고 계신 분들이 내가 지루한 걸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진짜 실제로 있었던 이런 내 경험 사례를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경험 사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 영업으로 이제 우리가 앞으로는 이제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이 영업을 잘 하기 위해서 시청하신 분들 대다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기술, 그러니까 소통 능력을 높였으면 좋겠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현금 흐름과 현금의 차이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 현금 음, 흐름을 배우려면 창의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창의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얘기했던 이 시스템을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면 그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창의력이에요. 그리고 그 창의력을 음, 얻으려면 제가 지금 방금 얘기한 이 소통 기술을 얻어야 되고, 소통 기술을 얻으려면 제가 방금 얘기했던 이 배경이 있어야 돼요. 지루하지 않는 배경. 음, 예. 그래야 자존감이 있고, 그래야 그 스토리를 얘기할 때 누군가가 쟤 뭐야? 쟤 지루하지 않네? 저렇게 경험하지 않는, 음,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스토리, 이런 스토리의 사람들이 귀가 열린단 말이에요. 이 사람 가지고 있는 스토리가 뭐지? 봐봐요. 저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고, 한국에서 일반 그냥 다른 사람 봤을 때 중국에서 외국인이면 조선족이라고 해요. 근데 조선족이 지금 여기까지 오고 이런 부분들이 스토리란 말이에요. 10년 동안 어떻게 이렇게 성장했지? 남들은 음,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도 이렇게 되지 않는데 왜 이 사람은 심지어 엄마도 스토리가 다양해. 어떻게 엄마가 음, 외국인으로서 아이를 저렇게 호주에 유학까지 보내게 됐지? 어떻게 아이를 저렇게 잘 키웠지? 어떻게 엄마는 키가 작은데 어떻게 아이 저렇게 어디서 나왔지? 저런 아이는 진짜 주워서 왔는지 아니면 저 DNA는 어떻게 연결된 거지? 저희 엄마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아줌마들은. 예, 안 그럴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 스토리라는 거예요.
남다른 스토리를 가지면 당연히 귀를 열릴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소통 능력이 실제로 더 중요한 건 소통 능력이 아니에요. 소통 능력에 의한 배경인 거예요. 예. 그 소통 음, 능력은 하나의 어때요? 내가 거래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나은 어떤 그 표현력에 의한 어떤 그런 어떤 그 과정이잖아요. 소통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근데 거기에 대한 목적은 있단 말이에요. 저의 목적은 내가 어떻게 하면 고객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의 대부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어떤 이 눈먼 상태로 내가 경제 상황에서 그냥 1년, 2년 늙어가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먹구구식으로 일하는 사람들, 영업사원들을 좀 더 나은 쪽으로 좀 더 빠르게 좀 더 빠르게 돈 벌 수 있고 좀 더 비용 절감을 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세일즈맨에서 세일즈 리더가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무자본 창업을 만들 수 있고 이런 내가 지금 경험했던 모든 것들 그대로 육성해주고 싶은 거예요. 심지어 나의 세일즈맨처럼 내가 육성해야 될 우리 회사 직원들, 우리 회사 세일즈맨들처럼 그렇게 난 다 어때요? 흡인하고 그렇게 도와주고 싶고 문제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내가 가지고 온 기술이 그 사람들도 똑같이 가지고 있다면 적어도 내가 버는 돈의 반 이상은 벌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렇게 믿어요. 왜냐면 내가 그렇게 적어도 내가 어떻게 여기 와서 내 스토리가 어떤지를 알고 그리고 그 스토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푸시하는지 이런 것들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사실 내가 소통 능력이 정말 강력해가지고 그 사람 흡인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소통 능력, 그냥 내가 소통하려고 하는 그 뒤에 가지고 있는 목적을 그 사람들이 그 진정성을 알아봤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 나한테 문의가 온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내 교육비가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지불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함께 한다고 난 생각해. 왜? 사람들은 돈을 음, 많이 지불할 수 있어. 음, 딱 한 가지 조건이, 음, 한 가지 컨디션이에요. 음, 이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확신만 생기면 사람들은 어떤 돈도 지불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이 사람이 내 암을 진단하고 치유하고 완치할 수 있다면 어떤 돈이든 지불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내 경제에 대한 그러니까 무지함과 그 경제에 대한 문제를 이 사람을 통해서 적어도 내 지하 100층에서 지하 50층, 지하 1층, 지상 100층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그걸 이 사람이 안다면 이 사람은 어떤 돈도 지불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음, 일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이 뭐 얼마 있겠어요? 안 그래요? 다 팔아봤자 뭐 얼마 되겠어요? 그 모은 전 재산 다 팔아봤자 얼마 되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앞으로 40대, 50대라면 앞으로 50년 살아야 돼 봤을 때 그 50년은 어떻게 살 거예요? 전 재산 팔아도 얼마 되지 않는데 그러면 올인 할 수 있는 그 용기만 있다면 앞으로 뭐가 생겨요? 나머지? 돈을 엄청 벌기만 하면 되잖아요. 저도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교육에 투자했어요. 저희 어머님의 전 음, 재산을 다 팔아서 교육에 투자했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그랬더니 우리가 전 재산이라고 생각했던 게 어때요? 하루 만에, 심지어 한 달 만에, 음, 1년 만에도 그 전 재산을 다 뽑을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게 전 재산이었어요, 우리한테는. 5억이란 돈은 없었어요. 우리한테 1억도 없었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두 달이면 1억을 그냥 현금 그대로 그냥 두 달이면 1억이 어때요?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몰라. 계속 그 전 음, 재산이 얼마 되지 않는 걸 가지고 계속 무료 공짜 저렴한 거 저렴한 거 저렴한 거. 네.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 컨텐츠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저 사람의 스토리. 이 스토리를 얘기하는 이유가 뭔 것 같아요. 당신들도 이 스토리를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 가지지 못하면 누군가와 함께 해가지고 이 스토리를 만들면 돼요. 그걸 내가 잘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엄청 사람을 거의 들어오면 거의 반은 죽이죠. 완전 푸시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람이 안 되다 보니까 어때요? 오히려 거기서도 부작용이 나오는 거예요. 일반 아줌마도 억대 연봉자를 만드니까 어때요? 부작용이 나오는 거죠. 예. 진짜 자기가 그렇게 된 줄. 우리가 보통 영업하고 비트코인 투자하고 주식에 투자하면 자기는 왠지 다를 것 같다라는 망상주의가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아이스강의 교육에 투자했더니 억대 연봉자가 됐어. 나 역시 이렇게 될 줄 알았어. 그게 네. 망상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완전 이게 운이고 완전 이게 어떻게 우리가 푸시하고 어떻게 설득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고 와, 예.
그래서 어때요? 저를 떠나신 분들은 어때요? 다시 원자리로 돌아가고 있고 되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죠. 왜 그럴까? 네. 학교 교육에서 그리고 다 만들어주고 40대, 50대 아줌마 되도록 나를 만나기 전까지 왜 그 모양을 살았냐 그거예요. 예. 다행히 음. 저를 만나서 그렇게 됐는데 그 봐요. 그런 사람 도와주면 또 어때요? 다시 원자를 또 돌아가는 거예요. 칼 꽂잖아요, 뒤에. 지금 하고 있는 짓거리들 봐봐요.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결국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이게 다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학교 제도권의 그 유효 기간이 되게 짧으니까 자기한테 먼저 투자를 해야 돼. 이제 우리가 현금 흐름과 현금도 구분해야 되고, 또 그걸 위해서는 현금 흐름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는 창의력이 필요하고, 창의력이 있기 위해서는 결국은 나만의 좀 차별화된 스토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스토리를 혼자서는 사실 만들기가 되게 어려워요. 맞아요. 그리고 하이라이트가 있어도 발견을 스스로 못해요. 근데 그걸 발견해서 파헤치고 자기의 원래 나다움을 끌어내 주시는 분이, 또 그런 굉장히 차별화된 강점이 있는 분이 전 또 아이스강 대표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그렇게 멋있는 하이라이트들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맞아요. 뽑아내시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선생님, 그럼 이제 교육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사실은 교육 자체도 좋은 교육이어야 하지만 또 사람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일단 교육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똑같은 교육을 받아도 사람마다 성과가 너무 달라요. 이제 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출발 지점도 다르고 그동안 살아왔던 배경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그래서 맞아요. 정말. 그리고 뭐 그동안 살면서 가치관이라든지 모든 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그래도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성과를 냈던 굉장히 수백 명의 많은 사람들을 코칭해 보셨잖아요. 이 성과 내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기질과 특징 같은 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성과를 내시는 분들이요. 성과를 내는 분, 잘 네. 해내는 분. 음. 저는 일단 성과를 내신 분들 첫 번째 특징은요. 그 어떤 아이스강밖에 없다. 이 사람밖에 없다라고 했던 그 어떤 그 쥐부락이라도 붙잡으려고 하는 그 갈급한 심정을 그 마음이 있었을 음. 때 사람들이 잘 되더라고요. 그게 일단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간. 때. 예, 간절함. 음. 사람들이 제 영상을 막 몇백 개 있는 거를 200개 있는 거를 다 보고 연락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영상을 봐도 되는데 제 거를 그렇게 봤다는 건 어, 어떻게 음. 보면 뭔가 흡입이 됐겠죠, 처음에는. 근데 200개까지 볼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200개까지 보고 연락을 줬다는 건 진짜 이 사람이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말 그대로 집중력인 것 음. 같아요. 사람들이 집중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와가지고 뭔가 나 좀 해볼까? 예, 이런 사람들 집중하지 않는 사람 특징은요. 줌 안에 들어와서 또 딴짓거리를 해요. 우리가 녹화 방송이 했잖아요. 녹화를 다 했잖아요. 그럼 녹화를 해가지고 우리가 편집할 때 제가 최근에 저희 피독 그 독서 모임에 관한 그 줌을 저희가 이제 막 그 쇼츠로 만들어 가지고 무료로 저희 회원들 통해서 무료로 제공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네. 저희가 이제 편집하는 과정에 물론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어때요? 사람들이 흡입력이 좋고 우리 독서 코칭에 대한 부분들 사람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회원들 안에서만 그냥 무료로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유튜브에도 쇼츠로 막 풀었던 어떤 그 주반의 그 내용들을 이제 풀었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무료 컨텐츠를 보시는 분들이 물론 저희 회원이긴 음. 하지만 그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편집하면서 음. 집중을 안 하신 딴짓 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아, 녹화 영상을 예,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제 옆에 없어요. 과거 영상 말씀하시는 예, 거죠, 과거 대표님? 영상들. 아. 봐봐요. 집중을 음. 안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있잖아요. 이 줌 안에서도 화면을 켜고 줌 수업할 때도 집중을 제대로 하신 분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인셀덤 하신 분들이 또 많다 보니까 딴짓을 여기다 뭐 엄청 뭐 바르고 들어가가지고 계속 눈동자도 계속 딴 거를 하면서 그냥 이런 영상을. 왜냐면 나는 강의를 하다 보니까 나는 그 사람들 집중을 못 하잖아요. 근데 저희 직원들이 이제 그렇죠. 편집을 하다 보니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역시 PCM에서 일찍 나가신 분들은 줌 안에서도 아. 딴짓거리를 하는 사람들이군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냥 음. 실제로, 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어디서나 오, 집중을 안 하고 딴짓거리를 하고 강의를 듣거나 이런 훈련을 받을 때 내가 집중을 안 하면 그냥 내가 봤을 때는 돈 낭비고 시간 낭비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들어와서 음, 집중하고 여기에 집중도 한 번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참석이잖아요. 참석이 맞아요.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도서 코칭을 무료잖아요. 그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신 분들 늘 참석하거든요. 참석을 한 번 하고 10번 하고 20번 하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걸 또 할 때 그 자세가 그냥 단순히 오늘 해야 되고 중케어가 해야 되는데 머릿속으로 생각은 어때요? 오늘 하루에 있었던 어떤 재수없는 일을 생각하면서 눈치거리 깠다 이렇게 이러신 분들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는 봐봐요. 왜 자꾸 시간을 연장하냐 그거예요. 나는 계속 제가 PCM에서도 음, 얘기하는 게 당신들 오늘까지만 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표현을 하는 이유가 오늘 모든 거를 내가 13년 동안 경험했던 걸 오늘 다 주고 서로 안 봤으면 좋겠다. 예. 음,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이 얘기가 뭔지를 이해를 못 하시는 분 되게 많아. 음, 빨리 끝내자는 거예요, 경제 문제를. 그래서 경제 문제를 빨리 끝내기 위해서 내가 어때요? 유튜브에서도 보면 나와요.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자꾸 뭔가 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 성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것들은 다 무료인데 그래서 저는 항상 저한테 연락 오신 분들이 내 교육에 결제할 수 없는 능력이면 그냥 무료만 바라고 해요. 저희는 되게 어, 극단적이에요. 무료 아니면 고가. 무료 아니면 고가. 저는 음, 4월까지만 1,000만 원 미만 교육을 할 거고 4월 이후부터는 제 PCM 교육엔 음, 1,000만 원 이하 교육이 앞으로 역사상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4월까지만 음, 딱 오픈할 거예요. 4월까지만 1,000만 원 이하로 제가 교육을 공급하는데 4월 이후에는 역사상 아마 PCM에서는 PCM 1,000만 원 이하짜리 교육도 있다고요? 그런 건 없어요, 이제는 앞으로. 예. 음, 왜냐면 음, 제 들어오신 고객들이 만족도도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들어오신 고객들이 외부로서는 절대 저는 4월 이후, 그러니까 5월부터는 절대 1,000만 원 이하로 제 교육을 누구한테 제공하지는 않을 거예요. 예,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음, 예. 왜냐면 음, 그만큼 저는 극단적인 거예요. 음, 들어와서 우리가 소수한테 음, 제대로 집중해서 성공시키거나 아니면 그냥 밖에서 무료만 내 거를 보더라도 무료만 보더라도 내가 봤을 때 도움을 많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 거를 외부에서. 그래서 돈 없는 사람들은 그냥 돈 벌어서 여기를 하던가 아니면 무료에 계속 예, 계속 이걸 배우면서 무료 보더라도 다른 사람 무료보다 내 거를 무료로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런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음. 지금까지 그래서 성공하셨던 그리고 좀 결과를 내셨던 분들은 간절함도 있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포기하지 않는 아, 포기하지 아, 않는 그게 있어요. 약간 우리가 이렇게 막 흔들흔들거려. 우리 배가 엄청 흔들거려. 근데 이 끝머리에서 요만큼 잡고 있잖아요. 떨어질 것 같은데 안 떨어진 애들이. 시간 안에서 겉절이가 아니라 시간 안에서 이게 물든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뒤에 어, 가서 효과를 내더라고요. 속도는 되게 느려. 어, 속도는 되게 느려. 그런데 끊임없이 참석하고 끊임없이 거의 나 떨어질 것 같아서 내가 봤을 때도 얘가 떨어질 것 같은데 근데 요걸 끝까지 잡고 이렇게 했던 분들 있잖아요. 포기하지 않았던 분들. 10 주고 20 음, 주고 계속 참석했던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전화 통화에서도 거의 포기할 것 같이 그 목소리 들었을 때 있잖아요. 그리고 얘하고 다시 통화하고 싶지 않다. 내 거를 내 피를 싹 빨아가는 어떤 기를 빨아가는 느낌을 받았던 어떤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심지어 그런 사람들마저도 끊임없이 어때요? 계속 참석하면서 갑자기 있잖아요. 뒤에서 매출 빵빵 올리고 있잖아요. 성공권이 나온. 나 그걸 보면서 와 역시 음, 사람을 함부로 해고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앞에서는 내가 봤을 때 얘는 이제 얘는 시간 내 시간을 1분도 이제는 내주고 싶지 않다라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결과를 내더라고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음, 진짜 갈급해서 막 영상 200개도 보고 나한테 집중해가지고 여기 들어와서도 돈을 냈으니까 더 집중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두 번째 PCM이 자기한테 맞아요. 이렇게까지 얘기해 준 사람이 없었어.
이렇게까지 자극 주는 사람이 없어. 너무 애가 완전 한국의 그 문화 이상의 충격을 받았어, 얘가. 거의 완전 그 음, 일반 아줌마들 들어오면 그 충격을 가장 많이 받아요.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특히 신입들 들어오면 우리 하는 이 전체 플로우를 보면 다 처음에는 저 할 수 있다고 들어왔는데 다 이 말하는 거면 갑자기 두려워졌어요. 이런 두려워졌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어때요? 저 자신감 음, 생겼어요. 목소리 톤부터 시작해서 속도 다 달라져요. 근데 재밌는 맞아요. 거는 처음에 그런 힘을 받았던 사람들이 오래 가야 돼요. 오래 가야 진가를 얻을 수 있어요. 제 거를 먹튀했던 사람들 대부분 특징 1년 이상, 1년 이상 진가를 받던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그렇게 하셨던 분들이 왜 돈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음, 제일 이제 빠른 사람보다는 음, 내가 봤을 때 이 사람이 되게 일반이에요. 저희가 음, 정돼지라고 늘 하는, 제가 음, 봤을 때 되게 일반이고 돈도 없었어요. 할부로 냈어요. 제가 카톡에 할부 90만 원짜리 그때 할부로 냈을 때 있었거든요. 그 할부로 내면서 돈도 없었어요. 그랬던 아줌마가 유튜브에서 음, 막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얻어내기까지 아마 어 6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걸 4개월에서 6개월의 하이라이트가 나오고 나를 딱 배신하기까지는 11개월이었어요. 딱 음, 12개월 재계약하는 그 시점에 딱 안 하더라고요. 예. 그게 그 음,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잘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제 거를 심지어 먹튀했음에도 불구하고 잘했어요. 그 사람은 처음에. 왜? 음, 나밖에 없었거든. 나밖에 없어요. 그 음, 사람이 이제 그 무슨 다단계 회사에서 지금 방문 판매 회사, 화장품 회사를 이동했을 때 거기서도 1년 동안 굴러봤어.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뭐 서울 본부에서 무슨 다른 본부로 이동까지 했어. 라인 이동. 예. 어, 그래가지고 했는데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 무슨 서울 본부는 되게 뭐 이상하대. 자기가 봤을 때는. 그런데 그 W 본부는 그래도 그나마 괜찮아가지고 거기 갔대. 근데 거기서도 안 음, 되니까 어때요? 아이스간 아, 콜드콜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재수강했던 사람이에요. 원래는 1대1 코칭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10회. 그다가 이제 음, 밖에 나가서 해봤는데 안 되겠어. 그래서 다시 어때요? 365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예전에 1년씩 막 무식하게 줌을 줬던 시기였을 때 그때 들어와가지고 어때요? 예.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억대연 보호자 된 거예요. 모르겠어요. 지금 그 억대연 보호 유지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걸 가지고 요즘에는 뭐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나한테 들어오면 300만 원 매니저만 끊으면 내가 PCM에서 배웠던 걸 다 공짜로 가르쳐 준다고 이런 식으로 보통 홍보를 해가지고 300만 원짜리를 끊고 다닌다고는 하고 있는데 어쨌든 추접한 짓들은 돼지들은 그런 광대들은 늘 그런 걸 해요. 근데 재밌는 건 그걸 해가지고 들어는 갔어 어, 사람들이 들어는 가는데 그게 그 사람을 내가 그렇게 만들기까지 내가 시간과 내 에너지와 내 생명을 얼마나 거기다 집어넣었는지 사람들은 몰라요. 얼마나 설득을 해야 되네. 내가 누군가가 봤을 때 내가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설득력을 한 사람한테 제대로 집중해야 그 결과가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음, 설득력이 있을까? 300만 원짜리 끊고 그 사람 밑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 사람을 그렇게 개입해서 막 도와주려고 할까? 안 그럴 거예요. 본인은 그걸 도움을 받았던 사람한테도 어때요? 뒤에 칼 꽂는 사람인데 누군가가 300원짜리 그렇게 끊어 줘야 어때? 그 억대 연봉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모르고 음, 그걸 공짜로 PCM에 가면은 앞으로 막 1,000만 원 이상 교육이 될 텐데 그런 데 가면은 와 저렇게 비싼 교육인데 여기 들어오면 좀 저렴하겠네 해가지고 하잖아요. 돈 낭비, 시간 낭비 다 낭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음, 제 수강생들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그냥 뭐라고 하지? 음, 그냥 제가 지금 13년 동안 쭉 이끌면서 그냥 제가 봐왔던 현실이고 그 현실을 그냥 드러냈을 뿐이에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마음이 음, 좀 이상해요. 저희가 왜냐면 그런 사람들 내가 한동안에 정말 믿었거든요. 믿으면요 제 거를 음, 투명하게 해파리처럼 싹 다 공유하면서 상담 하나하나부터 할 수 있도록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살살살 다루면서 어떻게 이 사람을 상담을 잘 만들고 상담을 여러 건을 만들고 상담하는 그 액수에 대한 금액수도 점점점점 살살 높이면서 칭찬을 하면서 이 사람의 스웩을 넣어주면서 와 정말 그걸 내가 어떻게 아이를 웬만한 사람한테 콜드콜 상담권을 주면 못해요. 하게 만들어야 돼요. 하게 만들고 여러 번 하게 만들고 그리고 단순히 뭐 56만 원짜리 상담권이 아니라 500만 원짜리 상담권도 만들 수 있게끔 그 기회와 그 어떤 설득과 거기에 대한 그 사람도 처음에부터 상담 잘했을까요? 왜 안 돼요? 대표님 안 돼요. 안 되는 거를 되게끔 계속 설득해야 돼요. 그거를. 그러면서 되게끔 만들면 와 됐다면서 그 경험치를 어떠냐면서 그걸 또 왜를 뽑아내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자존감을 자꾸 불어넣고 그 다음 상담권 또 연결해가지고 개미 멘토가 되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개미들을 어느 정도 억대한 봉자 만들면 지가 했다고 생각해요. 와, 그래가지고 이게 환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가 해가지고 나중에 어때요? PCM에서 배웠던 걸 배운 게 뭐가 있어요? 도둑질하는 것밖에 뭐 배웠겠어요? 그걸 가지고 어때요? 내가 내한테서 배워야 되는 건 뭘 배워야 되냐면 진짜 이 사람이 한 사람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 목숨 걸고 있구나. 다 걸었구나. 그리고 과학적으로 하고 있구나. 이거를 배워야 되거든. 이 사람이 밑바닥에서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을 어떻게 돈 되게 만들고 어떻게 거래하게 만들고 어떻게 앉은 자리에서 예전에 처음에 내가 이 정돼지한테 가르쳤을 때 있잖아요. 가르쳐도 계속 원래 똑같은 짓거리를 한다. 찾아가지 말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어디서 사는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경기도권에 살아요. 근데 막 대전까지 찾아가. 대전까지 찾아가지 클로징했다고 감사하다고 대표님 하는데 왜 대전까지 찾아가지 클로징 하냐고 하는데 아닌가 다르게 이튿날인가 세 번째 날인가 또 환불을 했대. 근데 봐봐요. 그거를 이제 틀린 거를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또 어때요? 앉은 자리 그냥 전화로만 설득해가지고 만나지 않고도 대전까지 가지 말라고 부산까지 가지 말 앉아서 전화해서 또 클로징 할 수 있다. 그걸 내가 하게끔 만들었잖아요. 그걸 자기가 직접 상담권이 없다 보니까 PCM에서 PCM 문의가 들어온 사람들의 상담권에 대한 그 어때요? 예, 이미 PCM 나 듣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의 명단을 주면서 상담해라. 들어온 사람들을 클로징 못하면 얘는 죽어야 돼요, 진짜. 안 그래요? 그걸 클로징 했다고, 이게 클로징 되네요. 찾아가지 않아도 이게 클로징 되네요. 이거를 내가 경험하게 만들어줬거든. 그거를 한 번 경험하게 만들었어요. 거기다 경험하게 했어요. 커미션까지 줬어요. 1,400만 원이더라고. 맞아요. 11개월 안에. 그래서 정돼지라고 하는 거예요. 음, 다 얻어가는데 어때요? 다 얻어가는데. 거기다가 광대하고도 콜라보로 해가지고 너 한번 엿먹어봐라. 칼을 한 번 꽂는 게 아니죠. 여러 번 꽂으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저한테? 안 그래요?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건 사람이 아니. 그래서 제가 정돼지, 개새끼, 광대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처럼 생겼다고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내가 내 지금 역사상 나는 여기에만 집중해왔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난 바보처럼 나는 한 사람이 성공하는 데만 집중해서 그걸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끊임없이 내가 수강료를 받았던 대부분 어디에 투자했어요? 난 내 전 재산이 다 재투자 ROI에서 늘 마이너스 했어요. 9년 동안에. 내가 돈을 못 벌어서 마이너스 됐을까? 실제로? 아니에요. 내 아버지 밑에서 일했을 때도 돈 벌었고요. 부동산 해가지고도 돈 벌었고요. 돈 벌었어요. 근데 왜 돈이 늘 없었을까? 그 벌었던 돈이 다, 난 지금도 돈 없어. 월 5천만 원씩 돈 들어오는데, 이상씩. 난 지금도 통장에 돈 없어. 돈 없어. 왜 없어? 다 ROI, Return on Investment라는 순수익이 없어. 왜 없어? 교육에 자꾸 재투자. 제 수강생들이 왜 감사할까요? 고가의 돈을 지불해도 아이스 강이 돈을 어디에 쓰고 있고 시간을 어디에 쓰고 이 사람만큼 얘는 사람이 아니야.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얘는 도구야. 내가 봤을 때 얘는 사람 새끼 아니야.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 수강생들이 들어와서 더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극단적으로 그걸 투자해가지고 내 수강생들 먹튀했던 사람들도 또 어떤 사람 또 똑같이 또 따라한다. 우리도 교육에 투자해요. 나도 그랜카돈 교육에 투자해요. 제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내 수강생들 중에 저 파란방 그 광대 있죠. 3일 동안 밤새면서 이걸 들으라고 했을 때 이렇게 자더네. 체력이 안 따라와. 죄송하지만 아줌마들은 미국 교육에 이 새벽 새는 이 교육에 체력이 안 따라 어, 못 들어, 못 들어. 나도 체력이 점점 힘들어. 그것도 영어로 원서로 들어야 돼. 돈을 몇 어, 천만 원 투자한 거 중요한 게 아니야. 체력이 따라줘야 그 교육을 듣는 거야. 죄송하지만 아줌마들 그 내 걸 먹튀했다. 그 아줌마들 체력이 안 되잖아, 당신들. 똑같이 나처럼 아이스강처럼 우리도 교육에 수강료를 받아가지고 우리도 교육에 투자한다. 제발 이렇게 앞으로 내 거를 똑같이 따라 하겠지만 내가 알잖아. 내 옆에서 내가 지켜본 사람들이 체력이 안 따라와. 정돼지도 음, 똑같아. 부트캠프를 같이 음, 했는데 힘들어 잤어요. 힘들어 잤어요. 안 돼요. 다들 뭐 외국에 유학을 갔다고 하는데 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만큼 이렇게 한 사람이 없는 거야. 이걸 그대로 음, 출처를 그대로 밝히고 내가 얼마 투자했고 어디에 투자했고 다 보여줘. 프로그램 이름도 다 10x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이름도 다 알려줬는데 360 다 알려줬는데 왜 이 사람들이 안 될까? 나만큼 교육에 음. 투자하지 이 시간을 여기에 투자할 수 있는 체력이 안 되는 거야. 환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길어졌는데 포인트는 그거예요. 성공하려면 포기하지 말아야 돼. 두 번째, 참석을 해야 음, 돼. 세 번째, 갈급해야 돼요. 한 음, 사람한테 집중 투자해야 돼요. 끝. 음, 끝. 그런 사람은 결과 나왔어요. 루저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포기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은 어때요? 목소리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음, PCM의 일부 완전 팀처럼 있잖아요. 수강생, 기존에 나왔던 사람, 그 기존에 들어오다 보면 지 눈에도 루저 같은 애들 보일 거 아니에요. PCM 안에서도.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다 있었다고. 제가 그랬다고 하면서 웃으면서 이제 여유까지 있어. 웃으면서 나도 그랬다고 하면서 근데 있잖아요. 시간이 어, 지나면 그게 다 해결된다면서 자기가 나 그걸 보면서 나 깜짝 놀랐어. 누구를 얘기하는지 아마 이 영상 들었을 때 아마 알 거예요. 나 깜짝 놀랐어요. 어쨌든 네. 재밌어요. 그게 아, 왜 네. 성공하는 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한 거예요. 네. 음, 맞아요. 대표님 얘기하시는 그 과정을 함께 이제 어떤 분들의 성장 과정, 또 어떤 분들은 맛이 가는 과정을 또 오래 함께 하다 보니까 보게 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성공하려면 대표님 지금 얘기하신 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하고 또 참석하는데 태도도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여기저기 찝쩍거리면 결국 뭐 하나도 제대로 안 돼요. 올바른 사람 하나를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찾으시고 이 사람이다 싶으면 끝까지 그 사람 붙들고 그 사람한테 시간과 돈을 집중 투자하시는 게 저도 하나를 투자했을 때 우리가 성과를 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동의를 드리고 대표님 그럼 이제 다음은 교육업계뿐만 아니라 저희가 자본주의 세상에서 피하기 어려운 게 카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께서 그 부분에 상당히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이 사실은 다 겪었어요. 이거를 안 겪은 사람 없고, 그랜트 카돈 같은 경우에도 뭐 당연히 겪는 일이고, 또 자청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자기 사업체 하나를 뺏겼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성공으로 가는 과정에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인데, 또 사람들이, 대표님도 그러셨잖아요. 나의 수강생들은 그렇지 않아. 나의 수강생들은 맞아요. 아닐 거야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왜냐면 저는 그때 그 먹튀가 일어나는 현장에 제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이 사람이 대표님 걸 지금 카피해서 자기가 이걸로, 왜냐면 저는 같은 기수에 들어가서 책을 쓰고 심지어 있었으니까, 인터뷰에서도 이게 자기는 먹튀를 안 한대. 근데 먹튀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할까? 그냥 내가 이 사람을 순수하게 믿으면 옆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니야라고 그거를 또 되게 대처하지 못하고 또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순수하면 남들도 괜찮을 거야라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대표님도 그 단련이 되신 것 같긴 한데 처음에는 너무 그거를 편안하게 아이처럼 괜찮다고 하시는데 괜찮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육업체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에 대해서 또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이제 콜드콜이라는 게 굉장히 요즘 핫하다 보니까 저희랑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이 키워드를 갖다 써요. 갖다 쓰면 그냥 어텐션을 끈다는 걸 아니까 이게 뭐 하는 교육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막 갖다가 비방을 하면서 그냥 그 키워드로 어텐션을 끌어서 그냥 뭔가 같이 관심을 끌어가는 그런 분들도 있고 너무 충격적인 건 그 사람이 대표님이 우리 영상을 무단으로 갖다 써서 제가 그걸 알려드렸어요. 이 사람이 우리 연정인 피디님 영상을 무단으로 갖다 써서 이분한테 이거 연락해서 확인해라. 그래서 우리 거를 무단으로 갖다 쓰던 사람이 이제는 또
우리 애를 이용해서 한마디로 그 유명세를 같이 타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서 뭐가 이렇게 사람들이 참 자기 거 가지고 그냥 자기 색깔 내면서 하면 될 텐데 뭐가 이렇게 지저분하고 어수선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대표님께서는 이제 교육업계에서 일어나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감사해요, 솔직히. 마음 안에서는 감사함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을 고용하면 돈을 써야죠. 그리고 그 오, 사람을 고용하려면 에너지를 써야 되고, 방향성을 제시해야 네. 되고, 심지어 창의력을 펼쳐봐라고 내가 창의력을 가르쳐 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봐봐요. 맞아요. 내가 그 사람을 고용하고 있진 않지만 그 사람이 창의력을 발휘해가지고 대신 콜드콜이라고 하는 파일을 홍보를 해주고 있어요. 오, 예. 저 거를 먹튀했던 사람들도 내가 지금 겉으로는 뭔가 이 사람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다고 사람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 속 안에는 또 뭐가 있냐면 감사함이 있어요. 왜? 콜드콜이라는 파일을 늘려줬을 때 사람들은요, 저는 이런 네. 말을 진짜 믿어요. 하나님 자녀는 돌아온다는 표현이 있어요. 예. 근데 사람은 그게 어떤 말이냐면 진짜를 알아본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샤넬백도 지금은 가짜를 들 수 있어. 예. 음, 롤렉스도 가짜를 쓸 수도 있어. 그쵸? 근데 언젠간 돌아와요. 롤렉스 진짜를 사고 싶어. 환상이 샤넬백도 되는, 진짜를 사고 싶어. 이해되죠? 예. 그래서 콜드콜도 처음에는 어때요? 그 무료로 공급하고 저가로 공급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갈 수는 있어. 근데 어떠냐면 아, 결국에는 진짜로 돌아와요. 나는 그걸 음, 믿어요. 예. 아, 근데 그걸 깊이 믿는다는 거는 길게 보겠다는 거예요, 나는. 길게. 누가 진짜 오리지널, 누가 진짜인지를 앞으로 길게 배틀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길게 보는데, 저는, 음, 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이 뭐라고 하지? 그, 뭐, 이 정치잖아요, 사실은. 이게. 맞아요. 정치, 정치판에서 충분히 창의력을 발휘해가지고 이 파일을 늘려줬으면 좋겠어요. 예. 음, 왜냐면 내가 이 사람들을 창의력을 푸시해가지고 창의력을 만들 수는 없어요. 이 사람들이 음, 오히려 있잖아요. 내가 직접 내 직원들을 고용한 것보다 이 사람들이 밖에서 나랑 막 경쟁하려고 들잖아요. 내 걸 뺏으려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창의력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 그래, 그렇게 음, 해서 봐봐요. 무료로도 어때? 제공하려고 하잖아요. 제가 제 직원들한테 나 내일부터 월급을 안 줄 테니까 무료로 한번 뭘 제공해봐 하면 다 도망갈 거예요. 안 그래요? 네. 근데 저를 뭔가 제 거를 뺏으려고 하고 하는 사람들 봐봐요. 창의력을 펼쳐가지고 골드코 우리가 무료로 줄게요. 우리가 저가로 줄게요. PCM은 4월 이후부터 1,000만 원짜리 교육이 없어진대요. 앞으로 더 비싼 교육인데 우리한테 들어오면 더 공짜가 된대요. 우리가 음, 대신 당신들을 위해서 다 무료로 풀어줄게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무료로 풀어주는데 내가 내 직원들한테 너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을 무료로 풀어줘. 이러면 음, 내 직원들 내가 이 사람들이 월급을 안 주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실험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심지어 내 직원들보다 내 거를 먹튀한 사람이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일을 더 잘 해주고 있어요, 지금. 음, 나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제가 아이스강이 왜 자꾸 먹튀해요 분노하고 아니에요. 그 분노는 실제로 분노 없는 건 아니지 또. 왜냐면 내 입장에서 괘씸하잖아요. 내가 그래도 믿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어디에서 프로그램을 쓰고 내가 뭐 하고 있고 내가 어떻게 출처고 뭐고 모두 다 투명하게 시스템 전체를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시스템 전체를 복제해 주잖아요. 그렇게 근데 재밌는 거는 작년의 시스템과 지금 시스템이 또 달라요.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음, 매년 시스템이 달라지고 또 매달 시스템이 또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작년에 얻었던 수입을 가지고 교육에 투자했을 때랑 올해 얻었던 수입을 가지고 교육에 투자했을 때 그 양이 다른 거예요. 질도 달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거기에 해당되는 고용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아이스강이 혼자서 이 일대 다로 그 수강생들을 이렇게 고객의 어떤 성공을 책임지는데 내가 혼자서 했다면 일당백으로. 근데 지금은 음, 다대 어때요? 다대 소수로 해주고 있는 거예요. 팀은 더 맞아요. 커졌어요. 그리고 음, 어때요?
개나 소나 안 받다 보니까 고가로 받다 보니까 어때요? 소수가 된 거예요. 음. 4월까지는 1,000만 원 미만짜리 교육이 있지만 4월 이후로는 이제 더 없어져요. 앞으로는 PC하면 음. 1,000만 원 이하의 교육이 없어지잖아요. 4월 이후부터는. 그러면 어때요? 4월 결제부터 대표님. 4월 결제부터. 예, 4월 결제예요. 5월 결제예요. 5월부터는 없어져요. 5월부터. 5월 결제부터. 오케이. 예, 5월부터 없어져요. 그러면 4월까지만 어때요? 1,000만 원 미만짜리 교육이 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파이가 더 좁아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이제 고객층이 더 어때요? 어, 소수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죠? 그리고 소수만 들어오는데 어때요? 고가의 교육에 대한 그 질을 보고 이 사람들은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내 문제를 해결하라. 이게 중요하거든. 그러면 어때, 음. 사람들이? 이제는 이걸 보고 들어온 사람만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고용 창출을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이해되죠? 음. 그래서 PCM 혼자였다면 PCM 팀이 생겨서 소수들한테 완전 여기 달라붙는 거예요. 마케팅 디테일부터 뭐 썸네일 뭐 다다다다다 완전 붙어 있는 사람 되게 많은 거예요. 소수한테. 예전에는 어떻게 전략이 예전에 어땠어요? 혼자서 음. 다수를 책임지려고 하다 보니까 와, 칼에 엄청 등에 꽂지. 좋은 얘기 해줘도 음. 화살을 쏴요. 좋은 얘기 해줘도 총을 쏴요. 음. 내가 총도 피해야 돼.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어. 왜? 관점이 없다 보면, 예, 망치로 두드리면 계란이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관점이 없다 보면. 근데 지금은 어때요? 소수의 진짜 우리의 가치를 알아보고, 막 우리의 영상을 200개, 300개씩 봤던 사람들만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무료에 확실히 이 알스강이라는 사람은 확실히 자기가 뭘 하는지를 알고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 어떤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거 그걸 정확하게 아는 사람만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네. 근데 재밌는 거 봐봐요. 우리는 이미 이게 가동이 돼 있잖아요, 지금. 네. PCM 팀이 소수를 어때요? 엄청 어때요? 성공시키는 지금. 예. 이런 지금 시스템이 가동되는데 다른 어때 우리의 먹튀를 했거나 했던 사람들이 제가 과거에 했던 것처럼 혼자서 하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가 다른 거예요. 얘네는 혼자 하고 있는데 협력을 얘네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협력을 못하는 지들끼리 안 믿어. 음. 지들끼리 안 믿어. 협력을 못하는 이유가. 때가 봐봐요. 없죠. 서로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아이스강처럼 이렇게 도와주려고 했던 사람도 등 뒤에 칼 꽂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도둑놈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협력을 해요? 그래서 얘네는 음. 늘 혼자서 개나 소나 다 섬기지만 아이스강 음. 즉 PCM은 어때요? 팀으로 어때요? 소수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음. 빈부격차도 더 커지겠지만 앞으로 뭐가 더 커질 것 같아요? 시스템 차이인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얘네는 내가 고용은 하지 않았어. 근데 얘네가 어때요? 대신 내가 해야 될 무료, 유튜브에서 내가 무료로 다 제공하는 게 많잖아요. 얘네도 무료로 제공하고 저가로 제공하는 거예요. 내가 고용한 어. 거랑 다름없어요. 이해되죠? 음. 내 아래에 대해서 결국 부정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오해가 풀려요. 야, 샤넬백 그 진짜를 가질 필요 비싸기만 했고 그 질이 좋긴 하지만 어 아니야. 이 샤넬백 우리가 지금 광저우에서 가지고 있는 얘네 질도 좋고 대신 샤넬 가격이면 샤넬백을 구매할 수 있어. 이걸 들고 다녀. 근데 그걸 들고 다니는 사람은 알잖아요. 진짜가 아니야. 알죠. 이건 못 속여. 롤렉스도 그래요. 어. 롤렉스 똑같고 질도 좋아. 우리께 진짜 오리지널 똑같이 우리가 만든. 심지어 우리가 여기서 롤렉스를 롤렉시라고 해가지고 롤렉사, 롤렉다, 롤렉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름을 만들어가지고 어때요? 우리의 네. 브랜드. 어. 롤렉스는 롤렉스예요. 원래 그 롤렉스, 롤렉다, 롤렉사 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광대짓을 하는 거예요. 걔네들은 이해되죠? 그게 무슨 역할이에요? 홍보네요. 롤렉스의 홍보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맞아요. 예. 네. 이걸 몰라. 돈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이 도둑놈들은 이걸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찌질하게 사는 거예요. 얘네 원래 나를 만나기 전에도 찌질하게 살았어요. 유일한 꿈이 남편하고 이혼하는 게 꿈이래요. 예. 이런 사람들이 외국에 아무리 유학 갔다 와도 그냥 한인 밑에서 그냥 흑인들 발나 닦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예, 생각해봐요. 그런 사람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어때요? 갑자기 아이스강을 만나가지고 브랜딩이 되고 좋아졌어. 근데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예. 엉뚱한 짓을 결국 하고 원래 있죠. 했던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음. 제가 이 얘기를 계속 앞으로도 계속 반복할 거지만
이게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자본주의에서는 음, 시스템이 한 고객을 성공시킬 거냐, 한 고객이 개나 소나 그냥 그럴 것 같아가지고 그냥 한 사람이 그냥 지배를 채우기 위해서 개나 소나 다 불러가지고 지 정치판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명예와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이 짓거리를 하냐, 아니면 우리처럼 절대적으로 진짜 문제 해결에만 집중해가지고 결단하고 완전 목숨 거는 이런 팀원들 만들어가지고 하는지. 앞으로 봐봐요. 이 사람 늘 혼자였어요. 제 거를 음, 먹튀했던 사람 특징이 혼자예요. 난 심지어 우리 집에서 저기 뭐야 우리 사무실에서 막 숙소를 1년 동안 하면서 그 사람의 가족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소개를 못 받았어요. 우리 음, 가족은 다 오픈하고 명절이면 안 가. 어디도 안 가. 왜 그래요? 이상하지 않아요? 형제도 있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 성공시키면 이런 부작용이 있다는 것도 내가 보여줬죠? 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봐봐요. 밖에 나가서는 광대짓거리들을 하고 있죠? 근데 재밌는 거 봐봐요. 우리는 어떻게 지금 또 발전하고 있어요? 시스템적으로 발전하고. 거기다가 거기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요? 음. 고용한 것보다 더 창의적으로 우리를 홍보해줘가지고 감사하다. 이게 음. 우리의 마인드예요. 이게 진짜 아니에요? 이게 진짜 맞아요, 아니에요. 대표님. 그리고 여기서 무료로 공급받고 음, 여기서 저가로 공급받았던 사람 중에 문제 해결은 안 됐어. 그럼 이 맞아요.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 해결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 걸 아이스강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13년 동안 내가 맞아요. 지켜보면서. 그리고 개나 소나 그렇게 성공시켰을 때 음, 부작용까지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들이 저가로 공급받고 무료로 공급받았던 사람이 언젠가 깨달을 거 아니야. 아, 얘네가 내 문제를 해결을 못 해주는구나. 나에 대한 진심이 아니구나. 결국은 정치판을 만들기 위해서 단순히 그냥 아이스컨을 도둑놈들끼리 뭔가 이렇게 하고 가지고 뭔가 돈 벌어보려고 하는데 계속 안 되는 게 나오니까 그런 거구나. 얘네 안 깨닫겠어요. 생각해봐요. 얘네 음. 깨닫고 나면 어디에 올 것 같아요, 다시. 진짜한테 오죠.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샤넬백 사야 되겠네. 안 되겠다. 내 음, 와이프한테 죽기 전에 샤넬백 진짜 좋은 진짜 가짜 말고 진짜 샤넬백을 사줘야 되겠네. 이제 여기까지 생각이 닿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대표님. 정말 멋진 통찰이었고, 이거는 저는 알스강 대표님 아니면 이렇게까지 풀어낼 수 있는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 거를 먹튀해 간 사람들을,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한 분노는 있지만, 그 사람들이 내 거를 내가 돈 주고 고용한 것도 아닌데,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 실제로 떠들면 떠들수록 파이는 커지고, 사람들은 경험하고 나서 저가가 안 된다는 거, 이 사람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 깨닫고 진짜 샤넬백을 사러 올 거니까. 내가 좋습니다. 진짜 이 먹튀들한테 칭찬해주고 싶은 거는 창의력이에요. 내가 오, 내 직원들한테도 창의력 이렇게 발휘할 수 없는 것들이 먹튀들은 창의력을 발휘해가지고 끊임없이 했대요. 계속 이거 개발해서 저를 홍보하고 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진짜 칭찬할 음, 건 창의력이에요. 더 창의를 잘 만들어가지고 해봐야 돼. 저랑 협력하지 않는 이상 그 창의력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창의력이 나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감사하다. 요걸 꼭 전하고 싶어요. 제 먹튀들한테는. 네, 맞습니다. 대표님, 이제 자본주의 세상에서 정말 좋은 사람이 되려면, 제가 예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를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능력이 없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근데 좋은 사람이 되려면 제대로 된 개인 파워가 있어야 된다는 걸 저도 알겠고, 그 얼마 전에 읽은 누가 창의력을 죽이는가라는 책에서 능력을 갖출 수 있는 8가지 키워드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대표님께서 말씀 주시는 내용들이 거의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호기심이라든지 창의력, 동정심, 의사소통 능력, 협동심, 그리고 시민의식. 저희한테 항상 옳은 목소리 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의 문제가 나의 문제다. 그래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일 중요한 게 전 창의력이에요. 아까도 음, 얘기했듯이. 예, 네. 창의력이 모든 것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사실 내가 간접적으로 고용하든 아니면 고용하고 싶지 않았는데 고용 어떤 체제로 지금 연결된 저희 먹튀 사건들도 그렇지만 모든 게 창의력이에요. 창의력을 통해서 홍보라는 게 생기고 홍보를 통해서 노출이 되면서 어때요? 그게 이 사람이 기업들도 그렇잖아요. 광고를 봐봐요. 정말 창의력 있는 코카콜라 광고들을 특히 보면 창의력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봐봐요. 음, 창의력을 아마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창의력에 대한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거예요. 아마 음, 저처럼 풀어준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앞으로. 잘 들어봐봐요. 네. 창의력은 돈이에요, 돈.
진짜 음, 돈은 창의력이에요. 예. 창의력을 가진 사람은 어, 뭐가 적군이고 뭐가 아군인지 알아요. 음, 예. 그리고 뭐가 돈이 되는 거고 뭐가 돈이 안 되는 것 줄도 알아요. 그래서 음, 창의력을 어디다 갖다 자꾸 연결시켜야 되면 돈하고 연결시켜야 돼요. 음, 음. 예. 학교에서 이런 거 안 가르쳐 줘요. 학교에서는 아, 그래. 창의력을 죽여요, 오히려. 예. 웃겨요. 맞아요. 그리고 웬만한 그룹에 들어가서도 이런 걸 못 가르쳐. 웬만한 그룹 음, 리더들도 창의력이 없는 리더들 대부분이. 창의력의 핵심은 뭔지 알아요? 혁신이거든요. 근데 음, 그놈의 혁신이 많이 들어는 봤는데 클리어하지 않아. 명확하지 않아. 그래서 제가 자꾸 돈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돈 하면 어때요? 명확하잖아요. 숫자.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음, 자, 어, 하루에 한 번 거래할 거를 하루에 100번 거래하면 창의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음, 말인지 이해되죠? 우리가 네, 돈은 어디에 써요? 거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 예, 근데 예전에 봐봐요. 특히 이런 영업하는 사람들이 전국을 다 다녀요. 보험하는 사람들이. 맞죠? 네. 근데 뭐 영양제를 팔든 화장품을 하나 똑같아. 무슨 뭐 다단계를 하든 뭐 어쨌든 파트너를 육성한다고 치고 어때요? 전국에 다 돌아다녀.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 ABC 호일러 법칙 기억나죠? 그래서 서울에서 대전까지 갈 수도 있고 창원에 갈 수도 있고 부산에 갈 수도 있어. 그날에 호일러 법칙을 위해서 스폰서란 사람이 파트너의 호일러 법칙을 위해서. 그래서 카페도 잘 만들어놔. 카페를 잘 못 만들면 또 엄청 혼나겠지. 자, 그건 열심히 한 거지 창의력을 발휘한 게 아니에요. 음, 창의력을 발휘하면 어떤 일이 음, 발생될까요? 일단 창원까지 안 부산까지 가는 갈 필요가 방법? 없어. 창의력 발휘하면 어떤지 알아요? 팬티만 입고도 있잖아요. 전화를 가지고 하루에 그런 브리핑 건들 있잖아요. 전화를 해가지고 약속을 잡아서 다시 전화를 해서 브리핑을 하는 거예요. 전화로 브리핑. 그리고 링크를 줘가지고 결제를 시키는 거예요. 그게 창의력인 거예요. 어, 이런 건을 하루에 7건도 하고 8건 제가 그랬어요. 대표님이네요, 9년 만에, 진짜. 9년 만에. 네, 그 전까지는 어땠냐? 그 전까지는 내 강의도 그렇고 강의하기 전까지는 또 어때요? 뭐 전국을 다 다녔는데 그때는 자가용도 없어가지고 다 지하철을 다녔어요. 내가 그래서 안산에서 어디까지 가면 시간이 몇 시간 걸린다는 거 다 알아요. 네. 음, 안산에서 출발했을 때. 안산에서 만약에 그 파주까지 가면 딱 3시간 걸려요. 그 파주 홈플러스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일산 킨텍스 가려면 대화역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또 딱 3시간이에요. 다 알아요. 예, 전철 타. 근데 나중에는 어때요? 그런 현장 경험에서 그 다음 뭐예요? 강의까지 팔겠대요. 나중에. 음, 그죠? 그때 강의가 5명만 모이고 한 사람 10,000원씩만 해도 내가 강의 뛰었거든요. 음, 일주일에 2,500km씩 떴어요. 부동산에 잘 돼가지고 전세에서 내가 더 많이 받았던 돈을 어때요? 내 그때 벤츠를 구매, 그 벤츠를 가지고 뛰었던 그때 그 강의였어요. 네. 이게 뭐냐면 창의력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열심히 음, 한 거예요. 열심히 현장 음, 경험 열심히 한 거예요, 그냥. 근데 음. 창의력이 있는 사람은 나중에 9년 만에 뭘 뚫었어요? 전화를 뚫었죠. 근데 음. 14년부터 나는 그걸 하려고 했어요. 2014년부터. 근데 그걸 언제 뚫었어요? 2019년도인가 뚫렸어요, 제가. 아, 네. 2019년도인가? 맞을 거예요. 2018년도인가 17년도인가 책을 쓰려고 막 어쨌든 노력했지만 그 다음에는 19년도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19년도 하고 18년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했어요. 중국도 왔다 갔다 음, 하면서 18년도, 음, 19년도에 뚫었어요. 자, 재밌는 거 봐봐요. 왜 창의력을 돈하고 연결시키냐? 그리고 왜 창의력의 핵심이 혁신이냐? 남들이 겨우 한 명을 만날 때 나는 여러 명을 만나고 심지어 남들이 하루에 겨우 100만 원 매출 올릴 때 나는 하루에 2천만 원 매출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혁신이고 이게 창의력이고 이게 어때요? 돈이죠. 이게 돈이에요. 자, 1년에 5천만 원을 벌 거를
하루에 음, 5천만 원 벌 수 있다면, 한 달에 5천만 원 벌 수 있다면, 이게 창의력이라는 거예요. 음, 100년을 살아서 얻어야 될 지식과 지혜를 1년만 살아서 그 지혜과 지식을 얻을 수 있다면, 이게 창의력이고, 이게 혁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돈이라는 음, 거예요. 속도. 예. 그래서, 말로는 엄마들 요즘 아이들 키우는데 창의력, 뭐 미술도 공부시키고 뭐 다양해. 근데 음, 그놈의 창의력을 어디다 갖다 써야 되냐? 제가 지금 방금 얘기한 거예요. 게으른 사람들 음, 게으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게으른 사람은 게으른 방식으로 문제 해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음, 대박인 거예요. 자본주의에서는 진짜 있잖아요. 불공정해요. 불공정하고 음, 불공평할 정도로 시스템을 만들면 돼. 그게 음, 창의력이고 그게 혁신이에요. 거기서 불법만 하면 안 돼. 불법만 음, 하면 안 되고 합법적으로 창의적으로 잘 발휘해 가지고 어때요? 남들이 1년에 벌어야 될 돈을 하루에 벌 수도 있어야 되는 게 그게 창의력이라고요. 음, 남들이 그렇게 남들이 하루에 그러니까 1년에 벌 돈을 하루에 벌려면 뭐가 필요해요? 인력이 필요하고 도구가 필요하고 컴퓨터가 필요하고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시스템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자본주의에서 정말 정말 필요하고 정말 자본주의에서 절대 이거를 놓치면 안 되는 건데 사람들은 열심히만 하죠. 아이스강 과거의 실수처럼 하죠. 그냥 열심히 현장 경험만 하고 열심히 과일 장사만 잘하면 되는 열심히 클로징만 음, 잘하면 될 것 같죠. 아니에요. 콜드콜만 잘할 것 같죠. 콜드콜이라고 하는 것만요 정말 부질없는 짓이에요. 콜드콜만 잘해가지고 성공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맞아요. 콜드콜이라고 한 툴은 접촉하고 브리핑 기회를 따고 클로징하고 거래를 많이 얻는 것 뿐이에요. 콜드콜은. 음, 거래에 대한 노출량이 많지만 결국엔 뭐냐면 이 사람들이 결제시켜서 돈 받는 것 이상으로 뭘 봐야 문제 해결을 해야 돼요. 콜드콜 통해서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콜드콜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콜드콜이 요즘에 핫하다고 하니까 또 콜드콜만 배우려고 한다? 콜드콜이든 퍼널이든 깔때기 법칙이든 뭐 방문 판매든 뭐 무슨 화장품이든 뭐 아이템이든 다 뭐다? 도구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 도구를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냐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음, 콜드콜 했어요. 지금처럼 전화해가지고 음, 약속 잡고 브리핑하고 했어. 클로징 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하려고 하는 목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목적이 뭐였는지 알아요? 과거에 내가 시간 사기 당하고 돈 사기를 당했는데 당신들 음, 그 사기를 음, 당하지 말라는 거를 내가 얘기해 주고 싶고 그걸 막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음, 그게 내가 콜드콜 했던 목적이에요. 콜드콜 해가지고 하루 만에 15만 원 벌었어요. 하루에 음, 순수익이 15만 원씩 그때 났거든요. 6명 전화하면 한 명 정도 클로징 됐어요. 나중에 그 15만 원짜리 56만 원짜리 됐어요. 6명 클로징하면 6명의 전화를 브리핑하면 한 명이 클로징 됐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전환율이잖아, 예를 들면. 근데 그걸 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였는지 알아요? 이 사람의 내가 시간과 돈을 잃지 예. 못해. 내가 그렇게 당신처럼 멋 음, 모르고 거기에 빠져 있어 봤다. 내가 음, 당신처럼 멋 모르고 개나 소나 다 섬겨 봤다. 내가 당신처럼 멋 모르고 그렇게 멀리 일주일에 2,500km씩 운전하면서 다녀봤다. 내가 밑바닥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그 성공자들 나도 따라봤다. 많은 음, 메시지를 붙잡아 봤다. 그게 안 되더라. 그리고 음, 그게 되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하는 걸 당신도 해야 된다. 지금 내가 당신한테 말을 하고 지금 내가 이 확신을 당신한테 전달해줘. 콜드콜 가지고 연결해. 이걸 들으면서 그 사람이 어떤 느낌 들었는지 알아? 나랑 처음 소통했는데 그 사람이 56만 원 처음에 결제하겠다고 하고 15만 원짜리도 결제하겠다 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뭐야? 이 사람이 그냥 TM 하는 사람 같지 않네. 진정성이 느껴지네. 콜드콜이 아니라 핫콜이 돼버린 거예요. 음, 나랑 신뢰관계가 쌓은 거예요. 나랑 커피도 마시고 싶은 거예요. 심지어 음, 이성관계 우리가 서로 여자친구 남자친구 없으면 나랑 어때요? 얼굴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무슨 음, 말인지. 나한테 호감이 생긴 거예요. 이해돼요? 그 음, 정도로 나에 대해서 확 뚫고 보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이걸 하면서.
이게 목적이지 콜드콜 자체가 목적이 아니야. 여기 기술이 들어갔어요. 제가 지금 얘기한 게 기술이에요? 아니에요. 나는 진정성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시작돼서 이제는 이 사람 클로징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실수를 했고 락킹을 못했을 때, 블로킹 못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기술이 나오는 거예요. 목적과 상관없이 그 초심하고 상관없이 콜드콜 하나 기술을 몇 번 클로징 몇 번 해봤다. 자영업자 겨우 50명은 방문해가지고 나 콜드콜 마스터고 내가 콜드콜 원조고 내가 콜드콜 가르쳐 줄 수 있다.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이게 네. 개념이 다른 거예요. 예. 이게 개념이 다른 거예요. 나는 13년 동안 진짜 있잖아요. 나름 뽀대나게 나도 많이 살아. 진짜 내가 가진 경험은 정말 뽀대난 경험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가 이 정도 목소리를 끌 수 있다는 거. 내가 한국에서 외국인으로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건 정말 특별하지 않아요? 정말 음, 정말 남다르지 않아요? 거기에는 스토리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그거를 그 진정성을 담아서 그냥 이게 되어진 거예요. 콜드콜도. 콜드콜도 내가 처음에 이 전화기를 찾은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일반 아줌마들 남녀노소 구별하지 않고 영양제를 그때 판매했을 때 전화하고 그 사람의 목소리만 듣고 그냥 안부를 전하고 진심으로 내가 노인네들 잘 섬겨요. 우리 할머니 음, 할아버지 밑에서 내가 늘 이제 자라다 보니까 인사성도 밝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감성 터치 내가 잘해. 그러니까 영양제를 먹는 사람이 아프신 분들을 많이 먹잖아요. 계속 들어주고 그 사람의 아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자녀의 얘기를 들어주다 보니까 매출이 유지되고 매출이 더 추가로 소개도 해주는 거예요. 내가 너무 싹싹하니까. 난 그걸 맞아. 보면서 그게 내 영업이었어요. 초창기에는. 근데 내가 거기서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애가 나름 어때 예술책 보고 요 전화기에 돈이 있구나. 이걸 나중에 깨달은 거지. 난 처음부터 전화기에 집착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거기 성공자들 얘기하는 얼굴을 봐야 되고 시스템에 초대해야 되고 이런데 나도 집착했어. 전화에 집착해야 돼. 전화에 돈이 있는 거예요. 음, 그러면서 이제 전화에 집착하는 그 전화의 맥스가 뭐예요? 아는 지인부터 콜드콜로 연결된 거예요. 콜드콜로 연결돼서 2014년도에 그랜카돈이 전화 한 통을 통해서 3천만 원짜리 수주를 따는 걸 보면서 저게 내 미래다. 그래서 계속 개발해가지고 땅 파는 데서도 막 전화를 막 무작위로 막 하고 스크립트 만들어서 하고 콜드콜로 연습해보고 TM 회사에 들어가서 도 해보고 분양할 음, 때도 오피스텔 분양할 때도 콜드콜로 다 하고 음, 그리고 제 강의를 판매할 때도 어때요? 블로그를 찾아가지고 음, 판매를 하기도 하고 제 직원 저한테 수강생들한테 들어왔을 때도 그 수강생들한테도 제가 했던 콜드콜 스크립트를 가지고 상담권을 만들기도 하고 사람들이 PCM에 문의 들어왔을 때 그걸 상담권 주면서 이렇게 해봐라고 스크립트 하나하나 연습하고 롤플레이 다 시키고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완전 밑바닥인 사람 다 이끌어 내가 해왔던 방식 그대로 1부터 A부터 Z까지 다 해온 거예요. 음, 그러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음, 디테일을 저는 있잖아요. 시간이 지금 부족해서 그렇지. 새벽까지 이걸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디테일 내가 어떻게 완. 근데 뚝딱 자르고 가운데 그냥 제 거를 먹튀했던 사람은 디테일이 없어. 가만히 들어보면 음, 배경도 없어. 출처도 없어. 그리고 음, 어떻게 콜드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지금 많이 홍보하신 분들을 보면 다 프레임에 빠진 게 뭔지 알아요? 한국에선 TM이라고 해요. 한국에서는 뭐 맞아요. 아웃바운드라고 표현해. 왜 콜드콜이라고 할게요? 아이스 강이 외국 음, 멘토를 가지고 그 키워드를 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계속 써였는데 그대로 어때요? 뽀록이 음, 나는 거예요. 원래는 이 사람들이 네. 한국에서만 배웠고 지들끼리 알아서 혼자서 컸다면 TM이라고 하는 거를 붙잡고 키워드를 써야 돼요. 이해되죠? 근데 아이스강한테서 맞아요. 배운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콜드콜이라는 키워드를 써요. 저한테서 배운 사람들. 맞아요. 특징이에요. 음, 예. 제 음, 책도 우리 김태훈 대표님 저기 책 쓰기 한채표에서 이제 책 쓰기 연결했는데 원래 난 콜드컬러 하려고 했어요. 근데 한국에선 TM이라고 한다면서 TM이라고 하는 제목을 저 김태형 대표님 달아준 거예요. 이해돼서 재밌죠 이게. 음, 근데 저한테서 배워가신 분들 다 콜드콜 써요. 그래서 이게 특징이. 음, 근데 그리고 나한테서 안 배웠던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원래 TM에 대해서 했던 사람들 있더라고 강사진들. 그런 사람들 보면 딱 두 가지 용어를 쓰더라고. 콜드 음, 콜링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아웃바운드라고 하거나 아니면 TM이라고 하거나 이런 식의 키워드를 쓰는데 저한테서 다 배워갖고 몰래
아직도 제 출처를 안 밝히고 아직도 그런 사람들 특징을 보면 다 콜드콜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써요. 그래서 유튜브에 콜드콜 쳐보면 콜드콜에 대한 키워드를 가지고 유튜브에 노출된 사람 다 저한테서 배워가시거나 아니면 먹튀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왜냐면 음, 이게 저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저는 속일 수 음, 없잖아요. 저의 역사이기 때문에. 왜냐면 2014년부터 예. 그리고 그 유튜브에 나온 날짜가 있잖아요. 그 날짜를 보면 다 2014년 음, 이후지 2014년 전에 없어요. 음, 다 갑자기 음, 콜드콜 이걸 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 누군가는 그걸 시작을 해야 되거든. 누군가는. 예. 우리는 예전부터 콜드콜 했죠. 예전에 완전 내가 뭐 완전 그 처음에는 콜드콜도 어떻게 되면 카톡방에 초대하는 것부터 콜드콜 했어요. 지금은 뭐 하루에 막 2천만 원씩도 매출도 올리고 있지만 근데 예전엔 그러진 않았어요. 예전엔 그냥 콜드콜 음, 그러니까 다 디테일하게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콜드콜을 통해서 왜냐면 내가 옆에 멘토가 없다 보니까 너무 오래 왔어요. 여기 2014년부터 이렇게 너무 오래 걸렸어요. 왜냐면 하나하나 다 실험해 보면서 저희 멘토가 있었다면 처음부터 나를 매출 올리게 만들었겠죠. 그게 역사예요. 그래서 어쨌든 창의력을 제가 지금 얘기하다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창의력으로 돌아오면 제가 지금 방금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팬티만 입고도 어떻게 컴퓨터 한 대만 가지고도 내가 100명의 팀하고 있는 것보다 그냥 나하고 컴퓨터 100명의 팀이면 머리도 아파고 관계십을 해야 되잖아. 근데 나랑 컴퓨터만 있어도 100명의 팀하고 있었던 매출과 생산력과 행복 지수를 그대로 가지면서 내가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영업 프로세스를 가져갈 건지. 나는 그게 음, 창의라고 생각해요. 예, 음. 창의력은 돈 혁신이에요. 네. 음, 좋습니다. 오늘 대표님 제가 이제 교육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거였어요. 학교 교육을 통해서 가장 많이 사라지는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질 중에 하나가 창의력과 호기심이거든요. 근데 막상 사회에 나오면 갑자기 창의력을 가진 인재가 되라고 해요. 근데 구호를 외친다고 창의력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래서 창의력을 갖기 위해서는 결국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또 실험해 보면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기질이라든지 또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또 교육에 투자하면서 새로운 관점 얻을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자본주의 생태계를 오늘 그냥 정말 싹 다 오픈해서 보여주신 거잖아요. 네. 돈 버는 과정에서 필요한 건 창의력인데 돈을 버는 게 결국 또 창의력이고 하지만 그 안에서 겪게 되는 일이 이런 뭐 카피라든지 표절이라든지 이런 일이다까지 다 오픈해 주셨는데 영상 보는 분들께서 오늘 영상 굉장히 좀 좋은 내용이 많이 있어서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좀 많이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음. 대표님 오늘도 굉장히 귀한 시간 내서 진짜 너무너무 귀한 알짜 콘텐츠 이렇게 그러니까 무료가 아니라 사실은 이건 대표님이 어떻게 보면 생명을 내어주시는 거잖아요.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가치 있는 시간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네, 잘 감사합니다. 들었어요.